라고 하는 시입니다. 당풍, 위풍이 되는, 참 진풍이 되죠. 진풍, 눈깔진자의 진나라에 해당되고요. 자, 보면은 산유추며 습유유, 느릅나무 유자. 여기에 추라고 하는 것은 스무나무. 거의 저기 정확하게요. 스무나무. 우리말로는 추라고 하는 게 스무나무 또는 뭐 시무나무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오리나무가 있죠. 오리나무는 그래서 옛날에 이정표목으로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오리나무는 오리마다 하나 심고, 스무나무는 스무나무마다 저기 20리마다 하나씩 심는다 해서 보통 이정표로 쓰는 건데요. 그래서 거기 느티나무를 한 거 잘못 저기 돼 있으니까 정확하게, 왜냐하면 그 느릅나무 중에 하나인데 스무나무 또는 스미나무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산유추며 습유유, 느릅나무 유운이라. 자유의상호대 불리에 불루며, 일단 끌루자로 자유거마호대 불치 불추하고, 몰구자 불구하고, 완기사이어든 타인 뭐예요? 억울할 원자로 원기사이어든 타인 시유리라. 그래서 자, 산유추, 산에는 스무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진펄에, 그 습지에는 유, 느릅나무가 있느니라. 자유의상어대 그대가 옷을 입었는데 불리에 불로 끌지도 않고, 또 뭐예요? 끌리지도 않고, 그죠? 누가 이제 이렇게 해서 다 어쨌든 다니지도 않는다. 옷이 끌리지도 않고 끌지도 않고 라고 하는 것은 돌아다니지도 않는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유거마호대 그대에게 거마가 있는데도 불치 불구하고 말을 몰지도 않고, 그죠? 뭐라고 해야 되나? 달리지도 않고 몰지도 않고, 원기 사이여든 억울하게 그 죽거든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앞서서도 얘기했지만은 당나라나 저기 앞에 저기 위나라 같은 경우는 땅이 조금 척박해 가지고 사람들이 검소하다 못해 너무 뭐라고 하나요? 검소하다 못해 가지고 너무 옹색하게, 그죠? 옹색하게 이렇게 구니까 오히려 나라의 도가 살아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뭐 공자나 맹자나 또 옛날 성인들은 어쨌든 군주는 검소해야 된다. 앞에서 공순하기도 하고, 그죠? 공순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 검소해야 된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지나치게 검소하면 오히려 옹색해지고 누추해지는 거죠.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더라? 삼국사기에서 김부식이 왜 신라시대 문화하고 백제문화 두 개를 비교한 내용이 있었죠. 그래도 유명한 문구인데, 그 신라시대 문화 같은 경우는 화려하게는 하지만은 사치하지 않고, 그거를 화이불치라 이렇게 표현했었죠. 화려하게는 하지만은 불치, 사치하지 않고. 백제 문화를 참 잘 표현했는데, 백제 문화를 그걸 잊어버렸네. 백제 문화처럼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소박 개념으로 표현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그야말로 옹색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그거 한번 찾아보고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그런데 자, 그래서 산에는 느릅나무가 있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스무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진펄에는 저기 느릅나무가 있다. 스무나무, 느릅나무 같은 경우는 이 나무가 굉장히 단단해요. 단단해가지고 보통 이제 뭘로 많이 쓰느냐면, 특히도 저기 스무나무 같은 경우는 왜 단단한 나무가 쓸 때는 저기 뭐죠? 수레바퀴 축 있죠. 그래서 뭐라 하냐면 축류라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무나무 같은 거기, 왜냐면은 이 다 지금 느릅나무 종류가 되죠. 느릅나무가 되는데 보통 수레바퀴 축을 많이 쓴다 그래서 축류라고 이렇게 불리울 정도로 그만큼 단단한 나무, 물론 뭐 박달나무만큼까지는 아닐 텐데 그 정도로 단단한 나무라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수레나무 축으로도 쓰고, 아까 얘기했듯이 오리나무나 이게 스무나무 같은 경우는 또 이정표로도 또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느릅나무와 더불어서 또 건축재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다가 먼저 추나무, 그 다음에 유나무 해놓고, 네가 거마가 있는데도 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나무를 이용해서, 그죠? 그런 나무를 써가지고 얼마든지 수레를 만들어서
고장 나면은 망가지면 다시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건박하다 못해 하도 그 옹색해가지고서 이런 것도 안 한다. 지금 이걸 비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같이 산에는 저런 나무가, 저런 좋은 나무가 많이 있는데, 그죠? 많이 있는데, 의상을 입고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옷을 잘 차려입고, 그죠? 군주가 되어서 좀 돌아다니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데 군주가 돼서 말이야 돌아다닌다 그러면 다 비용 든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만 있더라. 불례불로. 이거는 뭐냐면은 그만큼 정치를 안 한다는 소리죠. 임금이 되면은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민정수차를 항상 늘 해봐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입었는데도 그냥 그 옷자락 끌면서 돌아다녀야 되는데 이것도 하지도 않고 또 그대는 또 뭐예요? 군주가 됐으면 얼마나 훌륭한 거마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마가 있는데도 이걸 가지고 말 달리지도 않고 야 그거 뒀다가 뭐 하려고 그러냐? 죽어서 뭐 어디 무덤으로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아이고 원통이 죽거든, 그죠? 억울하게 죽으면은 다른 사람만 신날 것이다. 네가 갖고 있던 거 그래서 너는 못 썼는데 다른 사람은 신나게 쓸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자 모시에서는 바로 진나라 소공을 풍자한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나라 소공을 풍자했는데 이 사람은 자 그냥 검수 보통 우리가 공검이라라고 표현할 때는 그야말로 이른바 그 돌을 잘 닦았으면 괜찮은데 돌을 닦지도 않고 그죠? 그 도로서 그래서 그 도로서 나라를 자 바르게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돼. 돌을 닦지 않아서 그 돌을 가지고서는 나라를 바르게 하지도 못하고 도로서 나라를 바르게 할 줄도 모르고 또 재물은 있어도 이런 사람 있죠. 쓰지도 쓸 줄도 알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또 종고 뭐 나라에 얼마나 훌륭한 악기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하나 쓰는 거죠. 종고가 있어도 스스로 즐거워할 줄도 모르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종고라고 하는 경우는 나라에 나중에 제사 지내는 거죠. 제사 지내고 나면 음식과 술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또 어떻게 돼요? 잔치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잔치 열어서 같이 즐길 줄도 모르더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정위에서 이거를 소자인데요. 소자로 읽어? 쓸 소자로. 그냥 쓸 소자로? 네. 조정에서 그러니까 이건 조정에서 조정이 있어도 대신들과 더불어서 그죠? 같이 함께 술 마시면서 이렇게 뭐 할 줄을 모르더라 이럴까. 왜냐면 조정 회의를 하고 나면 반드시 뭐냐면 왜냐면 너무 엄하게 하기 때문에 풀기 위해서 꼭 한번 그 주연을 베풀기도 해요. 그러니까 막 그런 의미예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쨌든 간에 대신들과 어울려서 뭐예요? 같이 술 마실 줄도 모르고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은 뭐냐 정치는 날로 황폐해져 가지고 백성들은 흩어져서 장차 나라가 위망해지겠다. 위태로워지다가 결국은 망하겠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망할 것인데 자 아까 제가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지도 일부러 더 찾아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주변에 네 나라가 그죠? 주변에 있는 네 나라가 그 나라를 장차 취하려고 도모하는데도 알지도 못하더라. 그래서 백성들이 나라 사람이 어떤 뭐 현자가 그러겠죠. 어떤 현자가 시를 써서 이것을 풍자했다 그랬는데 그 진나라를 둘러싸고 그죠? 진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 보면은 저 서쪽으로는 뭐요? 나중에 진시황제의 진나라가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으로는 어디냐면 위나라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옆으로는 뭐냐면은 제나라 위쪽으로. 그 다음에 저 위에 중산 뭐 연나라 나중에 연나라고 이렇게 면할 연나라 또 대단히 또 강성한 나라가 되죠. 이런 나라들이 지금 서로 지금 모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위에는 또 누구들이에요? 그 허윤이라고 하는 아주 사나운 흉노족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흉노족 역시 아마 넘볼 것이고 흉노족 뭐 북족 뭐 다 이렇게 있을 텐데 이러는데도 그거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뭐 건박한 게 최고다 해가지고 이건 뭐 지나치게 검소한 것은 오히려 그죠? 이게 더 궁핍하게 이렇게 만드니까 그래서 그걸 풍자한시라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전혀 즐길 줄도 모르고 놀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고 위정자가 그렇게 되면은 나라가 얼어붙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 2장에 넘어가서 산유고묘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유고묘 습요윤이라 자유 정래오대 여기 이 소구나. 여기 옆에 나왔구나. 참 그래 불소 제방변으로 물 뿌릴 쇠자 쇠자 주간이라. 근데 여기서 불능쇠 서로에서 불능쇠소 쇠소옹대 진태지절
그러면 조정이 있는데 조정이 있는데 이런 안에 청소도 안 하고 사잖아요. 등이 청소도 하지 않아. 조정을 청소 개념보다도 저거겠죠. 이제 그 이른바 간신배들이 있으면은 쫓아내야 되는데 그 제대로 하나 이른바 대신들 하나 정리도 못하고 이런 뜻으로 써있겠네요. 요 뒤에 있는 걸 내가 공부를 제대로 안 했군요. 그래서 산유 고묘 습유 유운이라 그죠? 자유 정례오대 불쇠 불소묘 자유 종고대 불고 불고하고 원기 사이하던 타인시볼이라 그죠? 산에는 지금 북나무라고 돼 있는데 이 북나무를 저렇게도 쓰고 요즘에는 보니까 아예 이북나무를 쓰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북나무 다 뭐냐면은 7종류 유칠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7나무 종류라 이렇게 돼 있어요. 7나무 종류로서 보통 붉은 칠 하는 걸로 이렇게 쓰게 돼 있는가 봅니다. 7나무. 그 다음에 유라고 하는 것은 대싸리 나무 이렇게 되죠. 대싸리 나무 진펄에는 습지에는 대싸리 나무가 있느니라 자유 정례 호대 그대가 뜰 안에 있는데 그죠? 그대가 뜰 안에 있는데도 어떻게 되느냐? 불쇠 쓸 쇠자죠. 불소 그다 쓸지도 않고 청소하지도 않고 다시 말해서 군주 여기서 그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군주를 표현할 텐데 쓸지도 않고 물 뿌리지도 않고 얘기는 이제 상징적인 의미죠. 아까 저기 모시 같은 경우 이제 조정이 있는데도 이렇게 안 하더라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정리할 거 정리도 안 하더라. 그 다음에 종고가 있는데도 그 다음에 불고 불고니까는 뭐예요? 두들기지도 않고 또 치지도 아니 해가지고 다시 말해서 이 종고 개념은 그냥 잔치가 아니라 평상시에 그 제사가 끝나고 나서 그 연회를 베풀거나 그 다음에 조정회의가 끝나고 나서도 연회를 베풀 줄도 모르고 그거 다 아껴뒀다가 뭐 할 거냐 이거죠. 아껴뒀다가 뭐 할 거냐. 너 죽으면은 딴 사람이 좋을 텐데 그죠. 그러다가 못 쓰고 죽으면 그거 얼마나 억울하냐. 이게 완전 비양거리는 소리죠. 억울하게 죽으면은 죽는 것 자체도 원통한 일이죠. 자 여기서도 역시 북나무를 얘기하고 대싸리 나무를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종고라고 쓰는 것은 그 밑에 보면은 그 국로의 몽통을 만드는 것이라고 돼 있죠. 저기 아랫줄에 보면은 그 유는 두 번째 맨 아랫줄에 보면은 재료가 가히 국로 간자에라 이렇게 해서 국로의 그 몸통을 만드는 데 쓰는 것이라 그랬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잔치를 하는 건 또 언제냐면은 잔치를 하는 것도 우리가 그 활쏘기 시합도 하죠. 대신들하고 군주하고 또 활쏘기 시합하면서 가끔가다 또 연회도 베풉니다. 그러니까 자 너네 나라에 이렇게 좋은 나무로 많은데 그거 뒀다가 뭐 할 거냐. 다 네가 써가지고서는 두루두루 저로 화합하게 만드는 다 재료들인데 왜 나라에 그 화합하는 것 자체를 중요시 여기지 않느냐. 뭐 아낀다고 무조건 좋은 거냐. 그래서 아끼는 걸 계속 비난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장의 산유 7이며 습유율일이니라 자유 주식호대 하불일 고슬하여 차기 희락하여 차이 영일고 그 다음에 원기 사이여던 타인 입실하리라. 자, 산에는 온나무가 있고 습지에는 밤나무가 있느니라. 오칠은 뭐예요? 가구장식도 하고 뭐 악기 만들고 뭐 다 오칠은 뭐 두루두루 쓰는 데죠. 그 다음에 밤나무 제사하는 거죠. 제사 역시 제사할 때 쓰는 거. 그 다음에 뭐 술 마실 때 뭐 안주로도 쓸 것이고 칠은 뭐 아름다운 또 목기 만들어서 이거 뭐 술잔 만들 수도 있고 그릇 만들 수도 여러 가지 쓰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저기 뭐 안주 담을 수 있는 그릇. 그런데 그대에겐 더더욱이 술과 음식이 있는데도 어느 날에나 비파를 두들기면서 그죠?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며 그죠? 즐거워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차이 영일고 뒤에까지 연결을 되거든요. 그 다음에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또 날이 길도록 그러니까 오래도록 그죠? 오래도록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거. 그 다음에서 왜 즐길 줄을 모르느냐. 억울하게 죽으면은 다른 사람이 내 집을 차지하게 되리라. 너 그렇게 놔두고 가봐라. 너 뭐 누가 너 기려줄 줄 아느냐. 오히려 딴 사람이 너를 치고 들어와서 오히려 너 거를 다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지나치게 건박한 것을 풍자한 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그 나무들은 뒤에서 나오는 내용하고 다 연결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앞에 시를 들어서 뒷 내용을 전부 다 흥기시킨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흥시라 이렇게 표현하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1장. 산유추며 습유윤이라 자유이상호대 불예 불루며 자유거마호대 불치불구하고 원의 기사하던 타인 시율이라 흥예라 산유고며 습유춘이라 자유정례호대 불쇠 불소며 자유종고대 불고불고하고 원기사여던 타인시볼이라 흥예라 산유칠하며 습유율이니라 자유주식호대 하일곳을 하여 차이희락하며 차이영일고 원기사여던 타인입실하리라 흥예라. 자, 산유추 3장이라 1장은 추유, 루, 구, 그 다음 맨 끝에 유. 그 다음에 2장은 고유, 고도 뭐 구 이렇게 될 테니까 고유, 그 다음에 소, 고, 보, 마지막 그죠? 그 다음에 3장은 칠, 율, 슬, 말일, 저 뒤에 입실의 실. 그 다음에 양지수, 역시 느릿느릿이 아니라 뭐예요? 소용돌이 치는 이라고 바꿉시다. 아, 예. 양지수여 백석 착착이로다 소위 주박, 옷깃 박자인가요? 옷깃 박, 수는 깃박. 박으로 종자우 옥홀이라, 아까 고곡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옥홀이라. 기견군자혼이 운하 불락일이요 양지수여 소용돌이 치는 불이여 백석 착착이로다 흰돌은 뾰족뾰족하도다. 그러니까 지금 뒤에 있는 나라 전국의 상황을 여기에다가 비교한 시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나라의 정치는 지금 소용돌이 치는데 그 옆에 다시 말해 조정안은 지금 소용돌이 치는데 그 옆에서 구경하는 다른 사람들이 되겠죠. 흰돌은 아주 그냥 뾰족뾰족하도다. 그러니까 이게 좀 그 진나라 소공이 그저 진나라 소공 때 나라가 지금 저 또 누구냐면은 일부가 분단이 돼 가지고서는 저 고국 땅에 또 다른 사람 하나를 임명을 했죠. 그 환숙을 고국 땅에 봉합니다. 저 천자가. 그러니까 지금 그걸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진나라 안은 그죠? 진나라의 안은 지금 소용돌이 치고 있는데 저 변방의 나라는 그 변방도 아니죠. 일부의 저 새롭게 봉토를 받은 땅에 그쪽 사람은 그 환숙 같은 경우는 하얀 돌처럼 그죠? 이렇게 딱 잘 뾰족뾰족 잘 서 있더라. 소위 주박으로 흰 옷과 붉은 옷깃으로 그저 붉은 깃으로 된 그 옷을 입고 종자우 옥하리라 그대를 따라서 옥골에 가리라. 지금 진나라의 내부는 더 이상 별 볼 일 없다. 그래서 저 옥당의 군자를 볼 것이라. 그쪽 가서 섬겨야 되겠다. 기견 군자하니 이미 군자를 보았으니 우나 불락이리요. 어찌 즐겁지 않으리요. 그러니까 그 진나라 안이 너무 건박해가지고 신하들 숨 돌릴 겨를조차가 없어요. 그죠? 뭐 도대체가 정치를 하고 힘들면 가끔 임금이 풀어줘가면서 술잔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놈의 제사가 끝나도 무슨 뭐 연회를 베푸나 그러니까는 아이고 이렇게 핍진한 데서는 우리 뭐 너무 핍박한 거죠. 우리가 그걸 검핍이라 이 표현을 한문으로 쓰는데 지나치게 검소해서 그죠? 오히려 핍박할 지경이라 검핍이라는 말 앞에 한번 나왔었죠. 검핍하다. 오히려 사람들을 검소하다 못해 핍박하는 지경까지 이러니까 그래서 아이고 이거는 숨겨를 돌릴 겨를이 없으니까 나는 차라리 곡당의 군자한테 가겠다. 그리고 나서 곡당의 군자를 보아니 또 내가 왜 즐겁지 아니하겠는가 이렇게 표현하면서 운하 불락이려 매우 즐겁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운하 불락이려라고 이렇게 해서 표현한 것은 뭐겠어요? 에휴 저쪽 군자도 뭐 그렇게 훌륭한 성인 군자는 아니고 그래도 그냥 이쪽보다 좀 낫다 이런 의미에서 운하 불락이라 이런 표현을 했겠죠. 그다음 거기 앞주 한번 같이 봅시다. 앞주에 보면은 자 그 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옥깃인데 제우의 복장은 그저 제우지 복은 수보령이
뭐예요? 단주 순예라 이렇게 해서 뭐를 수놓는 거예요? 옥깃에다가 지금 보무늬를 수놓은 거죠. 보무늬는 어떻게 쓰는 거라 그랬나요? 보무늬는 도끼 모양의 그저 자루만 뺀 모양을 쓰는 거죠. 보하고 불 같은 경우는 뭐죠? 보불. 보불은 불은 25자 몸기자 이게 저기 뭐 주잖아. 저기 애들은 몸기자 서로 이렇게 등지게 해놨다 이렇게 표현해. 우리는 이제 무시무종 무늬 이렇게 된 또는 뭐 아자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왜 몸기자를 이렇게 표현하냐면은 저 이따가 한번 나올 텐데요. 저기 서로가를 잘 분별한다. 그죠? 이렇게 잘 분별한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두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는 뭐 환숙이라 그죠? 자는 지 환숙이라 그래서 고곡당에 새로 그 봉토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환숙이고 옥은 곧 고곡이고 그 이제 동그라미에 보면은 진소후가 진나라의 소후가 봉기 숙부인 성사 그죠? 숙부 성사후 고곡하니 진나라의 그 소후가 자기 숙부인 성사를 고곡당에다가 봉했으니 이건 진나라 자체가 있네요. 이가 바로 환숙이라 엄청난 실수를 하네요. 그죠? 그 뒤에 옥이 성강 점차 성하에서 강성해지고 그 다음에 진나라는 오히려 미약하여서 북인이 나라 사람들이 장반이 귀저라 장차 배반할 생각을 하고서 전부 다가 환숙에게 돌아갔느니라. 그러므로 작차시라 이 시를 썼느니라. 수원약 수가 부드러우면서 그죠? 물이 그죠? 이건 지금 원약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소용돌이 친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느릿느릿하다 지금 주자는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고 돌멩이는 뭐예요? 참암. 그 뭐냐 아주 그냥 깎아지는 듯 하여서 입이 진쇠의 옥성이라 오히려 진은 지금 쇠하면서 옥당은 성한 것을 비교함이라. 그러므로 여기 제우지 복으로 그래서 제우의 복장으로서 종 환수고 고곡이라 하고 제우의 복장을 가지고서는 환숙을 따라서 고곡에 갔다라고 하고 단 제우의 복장 붉은 색깔이라서 하고 자희 기견 군자의 무불랑예라. 그리고 또한 스스로가 그 군자를 보고서 즐겁지 아니함이 없다라고 하였느니라. 여기서 제우의 복장으로서 환숙을 따라갔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제우의 복장을 입은 그대를 따라 이렇게 되겠죠. 그의 제우의 복장을 입은 그대를 따라서 내가 곡당으로 갔다. 그러니까 이제 진나라 소후가 그 숙부인 성사를 고곡당에다 봉해 주니까 봉토로 주니까는 시급지로 주는 거죠. 그죠? 시급지로 주니까 에이 저기나 따라가야 되겠다 하면서 지금 다른 군자들이 따라간 모습입니다. 제2장 양지수여 백석호호로다 소위 주수로 종자우 코콜이라 기견 군자하니 운하 기울이요 저 소용돌이 치는 물이여 흰 돌은 희고 희도다. 소위 주수로 역시 수를 놓는 것이니까 오색으로 수 놓는 거니까 저희 제우에 따라 되는 거죠. 그 흰옷과 붉은 그 수를 놓은 그죠? 붉은 못에다가 그 깃에다가 수를 놓은 그대를 따라 그러니까 이제 환숙을 따라서 곡당으로 간다. 곡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뭐예요? 그 곡이라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읽었네요. 곡당으로 가느라 기견 군자니 이미 군자를 보았으니 무슨 걱정이 있으리요. 그죠? 자, 양지수여 백석 그다음에 인인이로다. 인인하면은 물 맑을 인자네요. 물이 계속 이제 물결침에서 내려가는 지금 모양을 표현한 글자인데 물결침에서 내려가는 물이 깨끗하더라. 소용돌이 치는 물이요. 그 다음에 백석은 그죠? 백석은 맑고 깨끗하더라. 아문 유명이요 나는 명을 들었고 불감이 고인호라. 명을 들었는데 감히 다른 사람에게는 알리지 않노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소공이 지금 환숙을 뭐예요? 저기 고곡당에다가 지금 시급지를 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고곡당은 점점 강성해지고 소공은 미약해지다가 마침내는 반보라고 하는 사람이 소우를 살해해버립니다. 죽여버려요. 반보라고 하는 거니
지금 이건 춘추 좌전에 지금 나오는 내용인데, 반보, 사람 이름을 읽을 땐 보라고 읽어야죠. 반보가 지금 소구를 살해하고, 그 다음에 아예 이 환숙을 들여가지고, 환숙을 저 군주로 추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인가? 저기 보면, 그 다음 장에 보면 이제 이를 위해서 대신들이 가서 천자한테 이 환숙을 진나라의 제후로 봉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아예 받아버려요. 자, 그 내용인데, 그 앞주에 보면은 두 번째 줄 한번 같이 봅시다. 이씨가 말하기를 옛날에 고자의 불괴지 신이 욕행기지인된, 불괴지 신이라고 하는 것은 법도가 없는 신하 이렇게 되는 거죠. 법도가 없는 신하가 그 뜻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 뜻을 행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제후 자리를 장악하는 거죠. 군주 자리를 취하려고 하는데, 필선 시소에 하여 반드시 조그마 먼저 작은 은혜를 베풀어서 기수 중정 연후에 그 백성들 무리들의 뜻을 그 다음에 거둔 뒤에 민이 흡연 종지하니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따르니 전시지어 제의 유시해라. 전시가 제 나라에 대해서 또한 이와 같이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백성들에게 나라의 흉년일 때면 곡식을 빌려주죠. 받을 때 어떻게 받는다 그랬나요? 말을 작게 해가지고 받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볼 때 이야 얼마나 훌륭하냐 해서 민심이 고의를 쫙 쏠립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강씨의 제나라를 무너뜨리고 전씨의 제나라를 만드는 거죠. 그러므로 코로 기소 공자 양생어 노할세, 그러므로 그 공자인 양생을 노나라에서 부를 때, 이게 누구 얘기냐면 제나라 얘기예요. 지금 여기 지금 빠져 있는데, 제나라 경공이 죽고, 제나라 경공은 최고의 그 오래도록 그 군주 자리에 있다가 죽었죠. 제경공 때 얘기입니다. 제경공 죽고 난 뒤에, 제나라 이제 경공이 죽고 난 뒤에 나중에 이거 시신 거둘 사람 없었죠. 저기도 맷돌 지금 방치가 돼 있었는데, 어쨌든 경공이 죽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후사 문제가 여기도 복잡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폐첩에 그 자식으로 썼대던 세우니까 나머지 그런 공자들이 두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공자들이 저 위나라로도 가고 노나라로도 갑니다. 그때 이제 공자 중에 하나인 양생이 노나라로 이렇게 도망갔는데, 불렀을 때라고 보다도 싫어. 양생을 불렀을 때 사람들이 이제 노나라로 가고 나서 이제 누가 양생을 불러서 이제 군주 자리에 세우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누구를 따라야 되느냐 이렇게 외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경공이 죽었는데, 이 지금 양생은 이 춘추 좌전 애공 5년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나중에 찾아보실 분들 찾아보시고, 그때 뭐라고 나오느냐면은 어쨌든 공자들이 다 도망간 상태에서 이 양생을 지금 불러들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지역 사람들이 경공이 죽었는데도 양생은 매장하는데 참여도 못하고, 그 다음에 삼군지사, 제후들이 이끄는 군사는 삼군이 되는 거죠. 삼군의 일에도 같이 더불어서 도모한 적도 없는데, 야 우리 무리들은 누구를 따를 것인가 라고 이때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국인들이 지기 이지 불언하니, 국인들이 이미 다 지금 양생이 이르렀는데도, 그죠? 이르렀음을 아는데도 말을 하지 아니했으니, 이제 이 사람이 되는데 저 사람을 보호해야 되겠다 아마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냐면 혹시 또 다른 모반 세력이 있을까봐 그랬는데, 이것이 바로 지금 여기 진나라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더라라는 거죠. 그 비슷한 상황인데, 자 우리는 틀림없이 지금 환숙이 왕위에 다시 있고 군주 자리에 오른다는 걸 안다. 그러니까 명이 있음을 들었다. 1000명이 이제 소공은 조금 있으면 아마 누가 죽일 계획을 세우고 모반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환숙을 드리려고 하더라라고 하는 그 명이 있는 것을 들었지만은 나는 감히 다른 사람에게 구하지 못하노라. 왜? 소공보다는 그래도 환숙이 나을 것이다.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자 민심도 탁치는 않지만은 그래도 소공으로부터 이미 멀어졌다라는 것을 드러낸 대목이 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양지수여 백석 착착이로다. 소의 주박으로 종자 우오고리라. 기견 군자하니 운하 불락이리요 비해라. 양지수여 백석 호호로다. 소의 주수로 종자 우오고리라.
기견군자훈이 운하 기울이요 비에라. 양지수여 백석인인이로다. 아문유명이요 불감이 고인호라 비에라. 양지수 3장이라. 1장은 착, 박, 옥, 락. 그 다음 2장은 코, 수, 고니곡 같은 경우 고로도 이렇게 되니까죠. 그 다음에 우. 그 다음에 3장은 린, 명 같은 경우는 민 이렇게까지로 해서 오늘 별로예요. 그 다음 인. 그 다음 초료. 초료라고 하면 뒤에 에오라지로 요자는 그냥 그 발어사로 그냥 놔두고요. 그러니까 초여. 다 여기 지금 후추라는데 후추가 아니라 산초여 이렇게 바꾸세요. 산초여. 초료지실이여 번연 영승이로다. 피기지자여 석대무붕이로다. 초료저여 원조저로다. 자, 초료. 그저 그 초의 열매여니까 그 우리가 아니 후추는 아니고 여기 후추를 산초로 바꾸라고. 자, 초료를 보통 뭐냐면 천초. 지금 뭐 우리나라 그 동의보감인가는요. 초를 촉초 또는 뭐 진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 무슨 초로 하더라. 그 다음에 진초, 천초. 그 다음에 초 가운데 여러분들 후추 그러면은 저 호땅 저쪽에서 왔다 그래서 호초 그러죠. 호초. 그냥 매운 종류, 매운맛이 나고 향이 있는 걸 전부 다 초라 그래요. 그러니까 후추는 호초가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고추는 나중에 들어오니까 그건 고초가 되죠. 얼마나 매운지 고통스럽다라고 할 정도로 고초. 이게 이제 고추가 되는 겁니다. 고추, 나중에 후추. 이거는 다 고추, 후추. 그 다음에 촉초, 진초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고 또 천초라고도 이렇게 표현해요. 천초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종류가 대체로 전부 다 뭐냐면 산초 종류입니다. 산초. 후추는 맨 나중에 들어오죠. 그래서 호초라는 저 남쪽 지방으로 해서 저 외방에서 들어왔다 그래서 이제 호초 개념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호초. 중국 같은 경우는 땅덩어리가 넓고 그야말로 나오지 않는 물건이 없죠. 그러니까 중국이 굳이 밖에 나가가지고 다른 나라를 침탈해서 좋은 거 뺏어올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역사적으로 절대로 중국은 그럴 일이 없어요. 온 나라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것 때문에 이제 이것저것 초 때문에 이리저리 찾다가 이제 후추 관계를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름하여서 콜럼버스가 이른바 아메리카 대륙 발견, 이른바 그 신대륙 발견하러 가는 것도 실은 원래가 뭐냐면 그중 여러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저 후추를 구하기 위한 것이었답니다. 후추가 어디서 나오냐면 후추는 인도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도를 찾아가려고 간 거예요. 인도는 또 워낙 향신료가 발달된 나라죠. 그 나라 같은 경우도 아마 습기도 많고 그래서 그럴 거예요. 향신료가 발달하지 않은 나라는 그 나라는 참 살기 좋은 나라예요. 향신료가 발달됐다는 것은 이게 음식 보관하기가 힘들고 그게 잘 썩고 냄새가, 그럼 아무래도 매번 싱싱하고 못 먹잖아요. 그럼 약간 좀 상하기도 하니까 그 냄새를 없애려고 그러니까 온갖 걸 다 집어넣어요. 우리가 남방에 가면 동남아 쪽 향신료 굉장히 쓰잖아요. 대체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 후추를 나온 그 연원이 어디냐면 저 영국에서부터 시작한 걸로 돼 있어요. 세상에 영국 놈들은 이제 대체로 유목민족들이죠. 추운 겨울에 유목민족보다도 이제 주로 사냥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가을철 같은 겨울에 이제 사냥해서 음식 구하기가 힘들으니까, 그래서 아예 가을철에 이제 고기 같은 걸 저장하는데 얘네들 또 습하면은 우리처럼 말리지도 못하죠. 우리는 육포로 만들거나 해서 뭐 요리법 뭐 엄청나게 다양하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오로지 그걸 어디냐면 소금에다 절인대요. 그러니까 소금에다 절이다가 또 뭐 잘못하면 또 냄새도 날 거 아니에요. 그래 먹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온갖 향신료를 다 집어넣는답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한테는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허브, 아무데나 풀 뜯어가지고 냄새 나는 걸로 이게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귀족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고급스럽게 먹으려고 조금 찾다가 나중에 결국은 인도에서 나오는 저 후추까지를 알았대요. 그래서 이제 후추를 구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선단을 보내는 와중인데,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어마어마한 정복 전쟁들도 어쨌든 일어나고 나는데, 세상에 음식 맛없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혹시? 그게 영국이랍니다.
영국 사람 전에도 그러다가 찾다 보니까 그 프랑스의 그 대통령 하나 최근 일이에요. 영국하고 무슨 정상회담을 하는데 야, 음식 맛없는 나라 사람들은 믿지도 말라는데 얘기했더니 오히려 영국 법무부 장관이 아이 그 말 맞다고 할 정도로 자기네 나라 사람들도 자기네 나라 음식 자체를 그렇게 싫어한대요. 워낙 맛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어쨌든 냄새 나는 이런 고기들, 왜 고기 냄새 없앤다고 해서 후추 잔뜩 쓰잖아요. 여러분들 식당 같은 데서 무슨 뭐 고기탕 같은 뭐 주면은 엄청난 후추 집어넣어요. 왜냐면 그게 고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 냄새, 안 좋으면은 안 좋은 고기일수록 누린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냄새 없애려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굳이 그럴 필요 없죠. 항상 싱싱한 물산 언제든지 제공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산에는 또 뭐 산초가 있는데 제피라 그래서 경상도 쪽에서는 주로 제피라고 해서 많이 아마 쓰는 걸 겁니다. 충청도에서는 산초 안 쓰. 소금집에 가면 산초가 지금도 많이 있죠. 지금 써요. 예. 산초 많이 쓰고 주로 지금은 저는 산초를 정말 익힌 지가 얼마 안 돼요. 한 10년 정도 지금 이제 됐나? 그것도 추어탕도 못 먹었거든요. 추어탕을 왜 저걸 먹어야 되지? 그게 어느 차이냐면 바닷가 쪽 사는 사람하고 우리 서천 쪽이 바닷가 강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른바 민물고기들 잘 안 먹게 돼요. 더 맛있는 게 있게 되면 민물고기 얼마나 비린내나. 그러니까 추어탕 같은 경우도 먹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들판 특별히도 나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바다 생선 먹기니까 시골에서들 보면 보통 추어탕, 뭐 붕어, 그 다음에 또 뭐죠? 깨구락지. 우리가 누가 개구락지 먹는다 그러면 야 깨구락지 그걸 왜 먹냐고 닭 모이나 주는 건데 우리는 이렇게 인식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른 지역들 보면 개구리를 많이 삶아서들 먹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이게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특별히도 이 음식 저장 제대로 못하는 데서 향신료를 많이 쓰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국 같은 경우는 굳이 후추가 필요 없는 거면 산초 가지고 다 되는 거죠. 산초에다가 얘네들 주로 쓰는 것은 또 고수라고 하는 거 있죠. 우리나라 강화도에서도 이게 걔네들은 주로 고수향 좀 많이 씁니다. 초료지 실이요. 그래서 후추의 열매여 번연히 번나면 무성하게 연나면 잔뜩 흐드러지다 이런 뜻이 되니까 그냥 가득히 한 대박 가득히 찼도다 이렇게 됩니다. 한 대박 가득히 찼도다. 되승자니까 피기지자의 씨앗이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은 그 뒷말을 지금 이 흥기시키면서 서로 이제 비겠다 해서 흥이 비하라 이렇게 되는데 피기지자여 저 그대여 뭐 이렇게도 되겠죠. 저 그대여 석대하면서도 석대 무붕이로다. 석대하여서 그 짝이 없도다. 그러니까 매우 석대하여서 그와 견줄 사람이 없도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호초나무 그러니까 호초가 아니라 산초여 산초여 가지가 멀리까지 뻗었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대단히 의미심장한 거죠. 산초라고 하는 것은 향이 아주 좋죠. 이파리가 좀 작으면서 반질반질반질한 건데 우리 산에 보면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파리가 작으면서도 그 다음에 나중에 열매는 많이 열리고 향이 있는 거죠. 향이 있으면 향이 멀리까지 가는데 한 대박이나 작은 알갱이가 한 대박에다 엄청난 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 나중에 네 자손이 크게 번성할 것이다 이걸 뜻하는 겁니다. 그대여 석대하면서도 그대와 짝할 사람이 없도다. 그러니까 그대가 당연히 그대의 향이 널리까지 퍼지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대가 나라 임금이 되어서 두루두루 그죠? 백성들을 호령할 것이다. 이런 내용도 들어갑니다. 오히려 저 진나라보다도 이 환숙에 그저 덕이 널리 퍼질 것이다 라는 것을 자 이렇게 흥기시키고 산초나무 그 산초에다가 그 환숙을 서로 비교시킨 거죠. 그래서 흥이 비하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 다음에 2장은 초료지 실이여 번연 영국이로다 피기지 자여 석대 차 독이로다. 그 다음에 초료 저여 원조 저로다. 산초나무의 열매여 그 다음에 한 줌 가득하도다. 저 그대요. 그 다음 피기 그 사람이요. 그죠? 저 사람이요. 석대하면서도 또한 돈독하도다. 그러니까 후덕하도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초료. 그 다음에 그 산초요. 가지가 멀리까지 뻗었도다. 가지가 멀리까지 뻗었도다 하면 이 사람의 영향력이 멀리까지.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이 환숙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런 뜻으로 담았네요. 자, 2장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초료 2장. 초료지 실이여 번연 영승이로다. 피기지 자여 석대 무궁이로다.
초료 저여 원조 저로다 흥이 비해라 초료지 시리여 번연 영국이로다 피기지 자여 석대 차 독이로다 초료 저여 원조 저로다 흥이 비해라 초료 이장이라. 그 차를 어조사로 읽을 때는 저로 읽고 중간에 또한이라고 할 때는 차로 읽으시면 되겠죠. 자 1장은 예, 승붕 그 다음에 뭐 굳이 뭐 그거는 뭐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2장은 예, 국독 그 다음에 10편 아니 뭐죠 5편이네요. 주무 얼글 주자 얼글 무자 이 무자는 참 골치 아픈 글자죠. 나쁜 시오목 그 다음에 천리지차 호리지유 할 때는 어그러질 유로 읽으셔야 되고요. 자 주무 속신일세 삼성제천이로다 금석 하석고 견차 양인호라 자해여 여차 양인하여 주무 속신일세 그죠. 그 다음에 칭칭 그죠. 동여매는데 속신 나무를 섬나무 그러니까 이제 지금 뗄나무를 산에 가서 지금 뗄나무 해온 거죠. 딸내무를 이제 나뭇가지들 벨 거 다 베가지고 지금 총통 칭칭 동여매는데 삼성이 제천이로다 삼성이 하늘에 있도다 이렇게 돼요. 나무를 묶다 나무를 하다 정신없이 나무를 하다 보니까는 그죠. 이제 뭐 집에 막 필요하기도 해서 하다 보니까 어느새 어떻게 되더라 저녁 저물었도다 이 소리입니다. 저물었도다. 그 가만히 있어가 금석 하석고 지금이 어떤 저녁인고 견차 양인어라 이 양인을 보았노라 자해여 그대여 이 양인을 어찌할꼬 그저 이 양인을 어찌할꼬.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여자가 얼큰신지 남자가 얼핏인지 지금 무슨 걸로 표현되냐면 일단 그 주자의 해석을 보자면은 그 삼성은 첫 번째 줄에 보면은 삼성은 심성이라 라고 돼 있죠. 심야라 심성이니까 또 오행상 무슨 성으로 하겠어요? 심이니까 간심 미패심 심 화성이 되죠. 화성이 되죠. 심이니까 불이 여기 심도 되고 화성 그래서 심성 화성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심성이로다. 그 심성이고 그런데 제천혼하여 그 다음에 하늘이 어떻게 돼요? 어두워질 때에 현어 동방하니 비로소 동방에 나타나니 하늘이 어두워질 때 비로소 동방에 나타난다 그러면은 건신지 원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신하면은 3월이 되는 거죠. 진월의 때라 그러니까 음력 3월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월달인데 음력 3월달인데 지금 양인이다 라고 할 때 양인은 거기 보면 부칭이라 그래서 지아비를 칭하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봅시다. 국난빈빈하여 나라는 어지럽고 백성들은 가난하여서 남녀 유실 기시 후에 그죠. 남녀가 그 때를 잃고 난 뒤에야 그 다음에 뒤에 득수기 혼인지 예자언을 마침내 그 혼인의 예를 그저 두었건을 그저 얻었건을 혼인의 예를 얻었다 그러면 뒤늦게 이제 이미 때를 놓치고 나서 뒤늦게 혼인할 수 있게 되었는데 시인이 서기 부지사하여 시인이 그 부인이 남편에 대해서 하는 말을 베풀어서 그러니까 부인이 남편에 대해서 지금 하는 말을 베풀어서 말하기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야흐로 지금 저 남편이 산에 가서 지금 아직도 오지 않고 내내 지금 기다린 거예요. 이제 오늘 혼인이다라고 해서 이제 어찌어찌 우리 이제 오늘부터 같이 삽시다 아마 그렇게 됐겠죠. 그러다 남편이 지금 이제 와야 되는데 이제 한참 신혼의 꿈을 지금 해야 되는데 빨리빨리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아마 나무꾼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나무를 많이 해다 팔아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무단을 묶는데 벌써 밤이 되었더라. 그죠? 밤이 됐더라. 이제 저물게 돌아오는 이 남편을 보고 하는 거죠. 저물게 이제 나무 한 짐 해갖고 오는 남편을 보고 지금이 무슨 저녁입니까? 그죠? 이제야 내가 남편을 보았군요. 그죠? 지금이 대체 무슨 저녁인데 이제서야 내가 당신을 보았군요. 그대여 이 같은 양인을 어찌할꼬. 참 뭐 사랑스럽다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참 기가 막히다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어찌어찌 가난한 살림에 그냥 둘이 만나서 그저 백년해라고 하자고 했는데 참
자기가 지금 신혼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죠? 저렇게 일하느라고 그죠? 빨리빨리 집에 돌아올 생각도 안 하는 거 보면서 이거 어찌할꼬 이 앞날 살아갈 생각하니까 지금 고생이 훤한 것도 보이고 그래서 좀 여러 가지를 그 만나서 반가운 마음도 있고 그죠? 어쨌든 간에 그나마 돌아와서 반갑기도 하고 앞날이 좀 아득한 것 같기도 하고 여러 만감이 교차하면서 자해요 여차양인하여 하면서 부르는 노래겠죠. 그래서 이제 대체로 원래는 남녀가 결혼한다 그러면 언제 때라 그랬어요? 봄 그죠? 봄이죠. 2월이죠. 대체로 2월에 이제 남녀가 같이 이제 그 결혼해서 이제 그 동실 우리가 동실이라 그러죠. 동실해야 되는데 지금 3월 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월 달이 어두워졌는데 이 화성 심성이 그때는 2월 달에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그런데 지금 하늘에 나타났다 그러니까 아마 그 전에서는 예를 공영달이나 이쪽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3월 말이나 4월 중순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월 말이나 4월 중순경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3월 말이나 4월 중순경 같은 경우는 이른바 혼례의 때를 놓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 말이 더 정확하고 그 다음에 2장을 보면은요 주무 속추일세 삼성 제우로다 금석 하석고 견차 해우호라 자해여 여차 해우하리요. 이제 뭐냐면은 꼴이다 그러면은 짐승 먹일 것이 되는 거죠. 꼴을 칭칭 이제 꼴을 베어가지고 꼴을 칭칭 동여 맬 때에 이제 가려고 하니까 쭉 베어놓은 거 이제 걷어가면서 이제 다 매는 거죠. 근데 이미 삼성이 제우로다 동남쪽 모퉁이에 있도다. 지금이 무슨 저녁이고 이제 지금 저녁이 오늘 저녁이 그죠? 오늘 저녁이 금석 하석 오늘 저녁이 무슨 저녁인고 이에 해우함을 버너라. 이제서야 해우하게 되었노라. 그대여 어찌하여 그죠? 어찌하여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이 해우를 어찌할꼬 이 해우를 어찌할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어두운 때 지금 어차피 지금 삼성이 보이는 거죠. 삼성이 지금 모퉁이에 보였다라고 하면은 지금 동남쪽 모퉁이다. 이때가 대체로 언제가 되느냐면 지금 주자 같은 경우는 지금 뭐라고 했느냐면은요. 이게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주자 같은 경우는 혼견지 성이 지차즉 야 구해라 이렇게 돼 있죠. 밤이 야심하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말 맞아요? 밤이 야심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3장에 보면은 삼성이 제호로다 해서 삼성이 지금 지계문에 있는 거죠. 지계문에 있으면 지금 주자는 뭐라고 하냐면은 호필 남출이니 그죠? 지계문에서 지계문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남쪽으로 내는 거죠. 우리가 방문 남쪽으로 내는 거니까. 그러면은 혼연지성이 그죠? 밤중에 어두워서 나타난 그 별이 지차즉 이 남쪽에 이르렀다 그러면 야분이라고 해서 밤이 나뉘어진 때가 조금 있으면 뭐예요? 새벽이 온다 이 소리가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맞아요? 남편이 새벽에 들어왔다? 아니면은 남편이 뭐 밤중에 들어왔다? 아니면은 두 사람이 해우에서 밤늦게까지 이렇게 있다? 하룻밤에 해우하는 관계를 이렇게 표현했다. 그럼 앞에서 꼴 베고 그 다음에 또 그 가시나무 베고 하는 게 이게 맞아요? 안 맞죠? 그러니까 이 주자의 표현 방식으로 하면 이게 해석이 좀 틀려요.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오늘 저녁이 지금 무슨 저녁인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장과 2장과 3장의 이 부분은 다 때를 놓친 부부들입니다. 그죠? 1장이다 그러면 나무꾼의 부부. 그죠? 나무꾼의 부부가 나무꾼을 하다, 그죠? 나무를 하다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늦었더라. 그게 지금 삼성이 어디 있었죠? 동쪽에 하늘에 있는 거였죠. 그러니까 음력 3월 말이나 4월 중순쯤에 이제 그때쯤 결혼한 사람. 자, 2장에 삼성이 모퉁이에 있다 그러면 동남쪽 모퉁이다 그러면은 모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면 이게 4월 말이나 5월 중이다 이렇게 돼요. 그 말이 맞겠죠. 그죠? 이게 조금 더 지체된 남자. 그러면 꼴을 베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남의 말먹이나 그죠? 이 가축 돌봐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축 많은 집에 이렇게 고용이 돼 있으니까 이게 잔뜩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좀 늦어진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돈도 없으니까 남의 하인으로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결혼하는 게 늦어져 가지고 저 4월 말이나 5월 중에 그것도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하인들 결혼하는지 안 하는지 누가 봐줄 사람도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초나무다 그러면은 원래 가시나무인데 이것도 가시나무도 보통 그 뭘로 쓰느냐면은 저 말먹이로 이렇게 보통 쓰죠. 망아지 먹이로 쓰니까 역시 말 키우는 사람이다. 이것도 역시 말먹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늦었죠. 밤이 늦었어요. 그러게 저녁 때쯤 됐는데 삼성이 어디냐면 남쪽에 있어요. 이때는 이제 뭐 5월 말, 6월 중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는 1장, 2장, 3장에 이 그 부부의 연을 맺는 사람들이 뭐 나라도 어지러우니까 뭐 불쌍한 백성들 나라가 절대로 돌볼 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혼기를 놓쳐가지고 뭐 저 3월 늦게 나는 사람 4월 늦게 나는 사람 아니면 5월 달에나 결혼하는 사람 이나마도 결혼하면은 다행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뒤늦게라도 이 남편을 보았는데 우리가 부부의 연을 맺고 같이 살자고는 했다마는 이해우를 어찌할꼬 그저 이해우를 만나긴 만났는데 그래 만나서 참 기쁘고 그런데 앞날 살아갈 생각하니까 또 깜깜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만감이 교차하는 상황. 3장 자 주무속초원을 삼성제호로다 금석하섰고 견차 찬자호라 찬란하다 그죠. 찬란한 일을 아름다운 일을 보았노라 그대여 그대여 이 찬란한 일을 어찌할꼬 보니까 너무 기쁜 마음이죠. 이제 정말 제일 늦게 결혼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남편을 만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찬란한 그대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찬란한 그대여 이 어찌할꼬 이 밤도 얼마 남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이제 이 밤도 얼마 남지 않았을 거 여기다 이제 자식까지 생기면 우리 어찌 살아갈꼬 해가면서 걱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봅시다. 주무속신일세 삼성제천이로다. 금석하석고 견차 양인호라. 자해자해여 여차 양인하여 흥예라. 주무속추할세 삼성제우로다. 금석하석고 견차 해우호라. 자해자해여 여차 해우하여 흥예라. 주무속초일세 삼성제호로다. 금석아석고 하석고 견차 찬자호라. 자해자해여 여차 찬자하여 흥예라. 주무삼장이라. 1장은 신, 천 같은 경우도 뭐 친 이렇게 하네. 하여튼 인. 그 다음에 뭐 그대로 추, 우, 후. 그 다음에 초, 호, 자. 뭐 자를 저 이렇게 하니까 하를 뭐 호라고 하든가 허라고 하든가 해서도 같이 뭐 붙이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6편 채두. 5분 쉽시다.